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문명의 발생 전에 있었던 석기 시대에 대해 배웠죠? 그죠? 특히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히 신석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그렇죠?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신석기 혁명이었고요. 요거는 한마디로 농경과 목축을 이제 시작했다는 걸 말하고요. 요게 바로 이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해요. 식량이 생산되면은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관계 농업에 필요한 관계 수로, 요거는 이제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노동력들이 모여서 도시가 국가로 발전합니다. 도시국가가 생겨나면서 사회변화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직업이 분화를 합니다. 저번에 군사조직과 정치조직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군사, 정치, 문화, 경제 여러 가지 직업들이 분화를 하고요. 특히 군사와 정치를 중심으로 계급이 분화하게 되죠. 직업 분화와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직업들 또는 계급 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문자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거는 말을 하는 언어랑은 또 다른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통적인 사회 변화로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등장하는 게 바로 문명입니다. 요게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핵심 포인트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석기 혁명, 농경 목축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기준으로 역칠 구석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저번 시간은 아마 복습이 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명, 특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4대 문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는 뭐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4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선생님이 보기에는 3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강과 일단 가까워요. 사람들이 모이는 신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농업이었죠. 농사가 일단 잘 돼서 먹을 게 많아야지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관계농업이 용이한 강과 굉장히 가까운 경우가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황하 문명.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강은 뭐예요? 그쵸? 얘는 황하강 근처에 있어요. 인더스 문명. 어디에 있어요? 그쵸? 인더스강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강 주변에서 문명들이 발전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이제 석기 이외에 좀 더 단단한 광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청동이고요. 청동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석기를 쓰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게 문명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주변 도시국가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정복 활동을 벌이게 되고요.
정복 활동을 벌이게 된다는 것은 지배당하는 자와 지배하는 자로 나뉘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지배당하는 자보단 지배하는 자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풍족하겠죠. 빈부격차가 심화되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도시가 발달하면서 직업은 점차적으로 더 많이 분화를 해요. 이러한 직업들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빈부 간의 의사소통, 계급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문자가 발달하는 게 이제 4대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 3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문명의 발생 파트,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명의 발생 파트에서는 빈출 유형이 있어요. 최근 문제들로는 이제 단독 국가 사료가 많이 제시가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기존 유형을 한번 보자면 사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번외로 메소포타미아와 인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이번 EBS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딴 반에서 이제 어느 반에서 질문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의 빈출 유형을 푸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문명의 발생은 1번 문제로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에 속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었던 유형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즉 문명 대 문명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왔던 게 주류였던 데 반해서요. 최근 문제 경향을 보자면 단독 국가에 대한 사료를 내고 그 사료를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헷갈리게 해서 고르게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 문제를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세계사 1번이었고요. 자, 요 상자를 주면서 투탕카멘 무덤에서 발굴된 상자라고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투탕카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파라오라든가 파라오 외웠죠? 파라오라든가 전차 그리고 라 이러한 힌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세계사 1번은 굉장히 쉽게 같이 세트로 묶여있는 사자에서를 통해서 1번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자에서와 세트, 즉 이집트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라, 사자에서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중요시 생각했다는 거고요. 요것과 연결되는 거는 이따가 설명하게 될 내세적 세계관을 중시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집트 문명을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면, 그리고 그 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다른 여타 문명들을 잘 정리해 놨다면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어요. 이번 문제는 작년 6월 평가원 기출 1번입니다. 빈출 유형 중에서 지금 1번 문제를 많이 살펴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 파트는 1번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까요. 정리만 잘 해놓는다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의 힌트는 길가메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길가메시는 가장 대표적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지구라트라는 신전, 요건 메소포타미아 거니까요. 굉장히 심플하죠. 단독 국가 사료. 단독 국가 사료라는 게 사진, 그림, 문헌과 같이 나오지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글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정리만 잘 돼 있으면 키워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아서 바로 골라낼 수 있는 게 이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 문명의 유형들에 대해서 꼼꼼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문명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특강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옆에 지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지도를 보시면 선생님이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내려고 했는데요. 요게 뭔 그림인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지금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EBS 수능 특강 9페이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을 분석을 해보면 이 지역이 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쉽게 얘기해서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굉장히 비옥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곳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개방된 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지도상으로 봤을 때 서쪽, 동쪽, 남쪽에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교류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방된 지역, 특히 비옥한 이 초승달지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삶의 위협을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에, 지금 현재 있는 삶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세를 굉장히 중시하게 됐고요. 그러한 현세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문학 작품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죠. 이 길가메시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길가메시랑 관련된 아까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구라트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이 지구라트랑 많이 비교해서 나왔던 유형이 바로 이집트의 그렇죠. 피라미드였습니다. 그래서 지구라트는 현세에 있는 사람들의 기복을 빌기 위한 신전이었어요. 그렇다면 피라미드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내세를 가기 위한 무덤에 해당이 됐었죠. 자, 그래서 이 지구라트랑 피라미드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정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전을 지었다는 것은 신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때는 신과 그쵸? 제사장과 정치의 기능이 크게 분리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이때는 이게 합쳐져서 강력한 기능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정정치, 즉 신의 대리인이 정치도 같이 하는 신정정치가 이루어졌었어요.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정정치를 신의 대리인인 왕이 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대리인이라는 거에 약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꼼꼼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란 겁니다. 이집트랑 많이 비교를 한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집트 또한 요 신정정치를 행했었어요. 다만 뭔 차이가 있냐면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여기에서의 신정정치는 신의 아들이었던 파라오가 주관을 합니다. 자, 신의 대리인은 죽으면은 그 역할이 끝나게 되죠. 그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신의 아들인 파라오는 죽어서도 아들이라는 위치는 없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오는 조금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정정치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신정정치라는 단어라도 신의 대리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어디 거? 메소포타미아 거고요. 같은 신정정치라도 신의 아들 혹은 여기에서의 신은 태양신 라라는 고유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게 등장하면 요거는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와 정치를 정리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꼭 이집트랑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문제 유형이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유형,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보면 스메르인이라는 종족이 우루라는 도시국가를 건설해서 발전을 하다가 아무르라는 종족이 바빌로니아라는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라는 왕국에 걸출한 인물이 나오고요. 이 인물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전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이 바로 함무라비고요. 그 함무라비가 만든 법전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페이지 9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살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가지는 문화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고 충분히 어느 정도 머리에 그려진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해야겠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암기를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봤던 이 4대 문명의 공통적 특징을 같이 생각하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문자를 일단 씁니다. 근데 이제 메소포타미아만의 독특한 특징이 쐐기 문자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태음력을 썼었어요. 태음력. 지금 우리가 음력이라고 말하는 태음력을 썼었고요. 과거에는 이 음력이 굉장히 보편적인 달력을 표시하는 방법이었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전자적으로 날씨나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선책으로 하늘에서 변화하는 무언가를 살펴보면서 이제 절기를 확인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달의 변화였어요. 15일 주기로 보름달에서 초승달로 변화하는 달의 모습을 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요 달을 이용하는 게 바로 태음력이었어요. 그래서 전근대사에선 태음력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날짜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 특히 개방적 지형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지법까지 쓰이게 되죠. 자, 그리고 신정 정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점과 관련된 기술들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점성술이 발달을 하게 되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하면서 이집트 문명도 조금씩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리하면서 이집트 문명이 어느 정도 살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으로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